아니, 지금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는 거야? 외국인들이라고 모를 줄 알고. 팁을 얼마나 줘야 하지? 처음 한국의 음식점에 갔을 때 주문하고 음식이 바로바로 빨리 나오자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사기치는 사람이 없다더니 다 뻥이었네 생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와 SNS 후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줄리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 유학이나 이민을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친구가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더군요. 그는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팀 문화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팀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팁을 주는 게 문화가 아니고 제도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직원에게 손님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라 미국도 그런 의미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팁은 무조건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인 것 같다며 과한 팁 문화 때문에 커피도 한 잔 마시러 못 가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처럼 팁 문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다면 서로 편할 텐데 팁을 지불해야 할 때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점점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친구가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듣기 싫고 이해가 가지 않았죠. 팁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미국에서도 팁이 법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주는 게 맞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팁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임금을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트는 팁을 받을 것을 감안해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이죠. 또한 팁은 우리가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기꺼이 지불해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면 그 친구는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직원들의 임금 대부분이 팁으로 충당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는 기본적으로 주고 팁은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답답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웃고 말았죠. 서로의 문화권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고 나서야 왜 한국인 친구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절친이 된 우리는 친구가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다녀와야 한다기에 잽싸게 따라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에 당황한 듯 했지만 우리의 동행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이탈리아에서 유학 온 아네타의 한국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평소 우리 친구 그룹의 리더격인 유나는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한국 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세세하고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녀의 첫사랑 이야기는 이미 드라마 한 편을 뚝딱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아네타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바로 찾아올 줄은 몰랐죠. 한국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유나만큼이나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유나를 따라다니며 하는 한국 관광은 보통의 체력을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시차도 있고 이미 호텔에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쇼핑여행부터 맛투어, 자연관광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여행 일정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맛있는 음식 투어였습니다. 유나는 맛집을 매일같이 검색하고 예약해서 우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마 한국 여행을 하는 동안 5kg은 넘게 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음식점들은 하나같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 이틀 정도는 유나가 같이 동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도 한국에 들어와야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딜 가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 계획을 짜주고 볼일을 보러 갔었어요. 아무튼 대단한 유나였습니다. 유나가 없이 처음 간 음식점에서 우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유나가 알려준 대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꾸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네타와 저는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거 맞는 거야? 잘못 주문한 건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네타가 입을 먼저 열었어요. 우리 음식 제대로 주문한 거 맞아? 주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나가 보내준 한글로 써진 메뉴를 그대로 주문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하지 못해서 취소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유나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유나가 바쁜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혹시 비싼 값을 치러야 할까봐 겁이나 우리가 주문한 가장 큰 접시에 있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일본 여행 경험이 있었던 아네타는 거기서는 작은 그릇에 반찬들을 달라고 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되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분명히 별도의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때 작은 그릇에 몇 개 안 들어있는 음식들도 꽤나 비싼 값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음식들은 더 비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릇그릇마다 맛깔스럽게 생긴 음식들이 수북하게 담겨져 있었으니 이거는 얼마나 비쌀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불쾌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아네타와 저는 우리가 외국인이라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죠. 그냥 비싸더라도 호텔에서 먹었어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사기를 당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적어도 호텔에서는 우리에게 사기를 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불쾌감에 먹기가 싫어져 대충 먹고 우리가 주문한 음식값만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니 음식점 사장님은 우리 자리에 남은 음식들을 보고 음식이 맛이 없었냐? 왜 이렇게 안 먹었냐? 우리 식당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 음식이 입에 안 맞지 않았을 텐데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소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니 엄청 웃으셨어요. 음식 주문 시 딸려 나오는 반찬들인데 진작에 말을 해줄 걸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간혹 외국인들이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워낙 야무지게 주문을 잘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해가 풀린 우리는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들이 많았었거든요. 다음날 만난 유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내가 연락이 안 돼서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식당들은 메인 음식과 같이 나오는 반찬들의 돈을 받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맘껏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유나와 함께 가는 식당들에서는 그런 불안이 없이 맛있는 음식들을 실컷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우리에게 한 끼를 먹여도 진짜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다며 맛집을 고르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언제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겠냐며 진짜 맛있는 음식들만 먹여주고 싶다고 했죠. 유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음식점을 가도 다양하게 나오는 밑반찬 음식들은 정말 맛이 있었어요. 오히려 메인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네타가 놀랐던 것은 물이 끝도 없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든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고 500ml 생수가 제공되는 모습은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쪽은 석회가 나오는 등 약간 수질이 좋지 않아 거의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고 해요. 음식점 등에서도 당연히 생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생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곳들이 많다는 건 정말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나가 이야기했던 팁 문화가 없다는 사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팁이 없어도 모두들 친절했고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팁 하나 없어도 음식들이 빨리빨리 나왔었죠. 유나가 왜 그렇게 미국의 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해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친절을 돈으로 사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런 모습만 경험을 하다 무엇을 해도 팁을 줘야 하는
미국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도 없이 제공되는 밑반찬들과 물, 후식으로 과일을 주는 곳도 있었을 뿐 아니라 커피와 간단한 음료들이 어디든 준비되어 있었죠. 다른 나라들에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배려였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요즘 유나에게 또 언제 한국을 들어갔다가 나올 거냐며 매일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나는 그때 우리를 위해 온 영혼을 끌어모았던 거라며 또 한 번 하라면 못할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유나가 또 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그때의 추억을 곱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줄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가 낯설지만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줄리와 아네타, 유나의 친구들이 한국 여행이 즐거웠던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